안녕하세요. 행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이벤터스입니다. 저는 모더레이터 서지혜 매니저입니다. 어느덧 8번째 순서를 맞이한 이벤터스 웨비나 라이브, 행사 기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매달 인사드리고 있죠. 따뜻한 4월인 봄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코끝 시린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면 12월까지 단 1회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벌써부터 저는 좀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는데요. 남은 2021년에도 이벤터스 웨비나 라이브와 함께 행사에 도움되는 인사이트 가득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프로 기획러를 위한 스마트 워크 비법입니다. 디지털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조직 내외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협업 툴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연말연초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호스트 분들이라면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은 없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프로 일잘러이자 프로 기획러인 두 분을 모시고 웨비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이벤터스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벤터스는 누구에게나 행사가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두고 행사에 IT를 더하는 스타트업이자 플랫폼입니다. 이벤터스에서 행사 호스트는 무료로 행사를 개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그리고 참가자는 원하는 행사를 이벤터스에서 찾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사 중의 호스트는 질의응답이나 실시간 채팅, 출석 체크 등 다양한 인터랙션 기능들을 통해서 참가자의 참여를 이끌 수 있어요.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페이지 뷰나 웨비나 시청자 수, 참석 인원, 설문조사 응답 등 우리 행사에 필요한 통계들을 다운로드해서 행사 성과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행사에 IT를 더하는 이벤터스 솔루션으로는 이벤터스 온라인 그리고 이벤터스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따라서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행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이벤터스에서는 온라인상의 레이턴시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온오프라인 참가자의 참석 여부는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참가자의 참여율을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행사를 진행한다면 온오프라인 참가자가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요. 기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유튜브나 이벤터스에서 웨비나를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 RTMP 방식이라는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송출 과정에서 약 10초간의 딜레이가 발생을 해서 사회자나 모더레이터가 능숙하게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죠. 근데 이런 레이턴시를 최소화한 기술이 WebRTC라는 스트리밍 기술입니다. 이벤터스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기존 방식인 RTMP 외에도 WebRTC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서 레이턴시를 1초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간 발생하는 지연 시간은 1초 이내로 줄이고 그리고 인터랙션 기능으로 온오프라인 참가자가 상호 소통하면서 동일한 경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참가자 활동 데이터나 출석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이브리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시청 버튼도 RTMP 그리고 WebRTC 두 개로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스트 분들께서도 해상도와 레이턴시를 직접 체험해 보시길 원한다면 그 시청 버튼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한번 어떻게 다른지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하이브리드 행사 준비하기 버튼을 눌러서 오퍼레이터에게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보고 계신 웨비나 시청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시청 환경에서는 그 송출되는 영상, 그 화면이 상단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출석 체크와 같은 여러 가지 인터랙션 기능들은 하단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PC로 시청하는 경우에는 영상은 왼쪽,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은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토스랩 양진호 이사님께서 프로젝트 효율을 높이는 업무 협업 방법을 주제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획자분들을 위한 협업 툴 활용 방법을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전시진 컨설턴트님께서 생산성을 높이는 프로젝트 기획 및 문서 작성 방법을 주제로 프로젝트 기획부터 팀 내부, 외부 공유 문서를 쉽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연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질의응답 버튼을 눌러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두 분의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 Q&A 시간에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A가 끝난 후에는 경품 추첨이 이어서 진행됩니다. 강연이 끝난 후 일정 시간을 드릴 텐데요. 경품 추첨 버튼을 눌러서 짧은 설문에 임해 주신 다음에 나만의 행운의 번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나 연사로 참여해 주시는 두 분께서 소중한 경품을 후원해 주셨어요. 오늘 경품으로는 토스랩 협업툴 잔디 유료 플랜 30% 할인권 2장, 그리고 시리얼에서 주신 스마트한 업무와 일상 정리의 시작 노션 무료 수강권 2장, 그리고 이벤터스에서 준비한 이벤터스 솔루션 사용 비용 50만 원권 2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를 위한 선물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 끝까지 자리 함께 하셔서 경품의 주인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의 연사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스랩 잔디의 양진호 이사님과 시리얼 대표이신 전시진 컨설턴트님 두 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양진호 이사님부터 오늘 자기소개와 함께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업무용 협업 툴 잔디를 서비스하고 있는 토스랩에서 사업 운영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양진호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특히나 이제 행사 이제 시즌이잖아요. 이럴 때 또 많이 행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들을 실제로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과 저희 고객사들이 겪었던 노하우들을 많이 공유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시실 컨설턴트님께서도 오늘 자기소개와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실지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와주는 시리얼의 전시진입니다. 오늘 저는 노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사용했던 사내 문서 그리고 외부에 공유하는 문서를 쉽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두 분의 말씀 들었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벤터스도 잔디와 노션 헤비 유저거든요. 늘 오늘 아침도 그렇고 방금 전까지도 사용을 했던 협업 툴인데 행사 기획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시작 전에 혹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강연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질의응답에 들어가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 채팅방도 엄청 잘 활용해주고 계신데요. 참가자분들과의 소통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에서 여러 가지 대화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양진호 이사님부터 준비되셨다면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협업툴 잔디의 양진호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 협업 효율을 높이는 협업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잔디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메신저 기반의 협업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시는 개인용 메신저처럼 이제 편리한 사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협업 툴이기 때문에 협업 요소들을 여기 보이시는 협업 기능들을 같이 구현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안드로이드, iOS, PC 그리고 태블릿에서도 전부 다 네이티브 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가 어떻게 보면 행사 기획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지인데요. 저희 또한 굉장히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내에서 정말 많은 저희는 이제 B2B 어떻게 보면 B2B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제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시라던가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또 해외에도 저희는 아시아 국가권에 중점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한국 외에도 대만이나 일본 그리고 기타 아시아 국가권을 정말 많이 돌아다니면서 전시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전시들이 좀 급감을 해서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월간 일잘러라고 해서 매월 어떤 각 산업군에 계시는 일잘러 분들을 모시고 저랑 이제 1대1 대담을 하는 그런 형식의 일잘러 컨텐츠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오프라인에 걸쳐서 많은 행사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저희의 투두리스트나 체크리스트는 아니고 실제로 뭐 행사 기획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들이에요. 정말 행사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사실 편하게 보시지만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체크리스트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잘 운영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은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아마도 오늘 이제 보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더 잘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기 위해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뭐 사내 메일이나 아니면은 개인 메신저 카카오톡이죠. 아니면 네이트온 정도로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다 수행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잔디를 도입하기 전에 고객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런 업무 형태로 행사 기획을 하고 계셨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저희 고객사에서 잔디를 검토하기 전에 이제 문제점들이나 해결책을 조금 열거해 주신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상기한 정보, 이메일, 카톡, 네이트온, 문자 메시지, 행사를 준비하는 데서 너무나 많은 이미 메신저나 어떤 툴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또 외근이나 출장 시에는 업무 파악 자체가 좀 불가한 부분도 어렵고 그리고 계속 이제 끝없는 파일을 카톡이나 이런 걸로 주고받다 보니까 파일 만료 기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재요청을 하시고 축약된 보고서에서 유출을 해야 되는 당시 업무 기록들 결국에는 이제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셔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이제 검토를 하시다가 저희를 이제 찾아내셨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 간단하게 이제 기능별로만 보여드렸지만 뭐 업무 주제별로 대화를 만든다거나 자료를 통합 관리한다거나 화상회의, 할 일 관리 그리고 타 서비스 연동 등이 결국 잔디가 주는 핵심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특히나 오늘 이제 가장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주제별 업무 공간입니다. 저희는 토픽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주제별 업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업무 효율이 2배 이상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행사를 행사 중 그리고 후로 좀 구분을 해서 활용하는 것을 안내를 드리고 또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 주제별 대화 공간 토픽을 만드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행사 전을 살펴보면 아까 그 체크리스트에도 많이 나와 있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예시로 제가 적어놓은 토픽이긴 한데요. 21년 뭐 잔디 행사 땡땡땡 행사면 그것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디자인 토픽 당연히 뭐 행사에 들어가는 홍보물부터 중간에 필요한 뭐 장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이제 브랜딩을 포함한 디자인 산출물을 논의하고 드래프트를 공유하는 토픽을 구현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디자이너분과 마케팅, 기획자가 좀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똑같은 이름이지만 또 컨텐츠라는 토픽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안에서 이제 뭐 연사분들이 준비를 해주실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우리가 그 행사 안에 들어가는 어쨌든 모든 컨텐츠와 관련된 기획 내용을 서로 저희가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잔디 행사 외부 협업, 잔디의 기능 중에서 게스트, 그러니까 즉 잔디는 물론 인터널 커뮤니케이션, 사내 협업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협업이라는 거는 이제 사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뭐 파트너나 아니면 대행사 이런 행사가 클수록 이제 더 많은 인원들이 필요로 하실 텐데 그러면 사내에서는 잔디를 쓰더라도 또 다시 외부 사람들과 소통을 위해서 카톡이라던가 네이트온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이제 준회원이라는 기능을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어떤 행사를 기획할 때 외부 뭐 디자이너 분을 일하게 되거나 아니면 에이전시를 일을 할 때 그분들을 게스트로 그 토픽 게스트는 당연히 이제 어떤 권한 제한이라던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토픽에 초대를 해서 그 토픽에서만 좀 외부 협업을 활동을 함으로써 기존에 이렇게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다면 실제로 잔디를 활용함으로써 잔디 하나의 어떤 툴로 커뮤니케이션을 일원화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또 큰 장점으로 와 닿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 행사를 준비하고 아까 이제 디자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디자인 토픽, 행사 디자인 토픽에서
이 트렐로라는 업무 관리 툴을 통해서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디자인 부서, BX죠? BX 부서의 디자인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청 이제 템플릿이 있고, 그다음에 작업 요청,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작업이 완료된 것들까지 한눈에 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관련된 것들이 뭐 인스타그램인지 블로그인지 아니면 오프라인 행사 관련된 디자인 산출물인지에 대해서 라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안에 카드별로 듀데이트, 기한을 설정을 해 놓으신다거나, 저기 이제 담당자를 각 카드별로 설정을 해 놓음으로써 이게 누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를,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매니저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업무를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이제 주차별로 저희가 위클리, 주간 회의라는 거를 진행할 때도 이 어떻게 보면 트렐로의 보드를 한눈에 살펴봄으로써 각자가 하고 있는 업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렐로라는 툴도 굉장히 편하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심지어 이게 무료로도 저희도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변에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보여드릴 잔디와 연동성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카드를 이제 살펴보면, 아까 그 많은 칸반보드의 카드들 중에 하나인데요. 전시부스 디자인이라는 카드를 보면, 저희가 이 디스크립션 영역, 그러니까 이 템플릿 영역도 자동화를 좀 반자동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그냥 카드를 생성하게 되면 오토 필라웃, 그러니까 저 내용들, 부서 및 담당자, 작업 내용, 제작 사양 등 기본 템플릿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자동으로 좀 팝업이 되게끔 저희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편리하게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업무가 이제 트렐로를 제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실제로 트렐로와 저희 실시간 협업 툴인 메신저, 잔디와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그 카드가 이동이 되거나 그 카드에 누군가 커멘트나 첨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업데이트 현황을 잔디로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21년 잔디 행사 디자인이란 토픽에 들어가면 굉장히 뭐 메시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도 많지만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이 트렐로 업데이트 현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저도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이것들이 담당자분들이 일을 하면서 그냥 카드를 옮기거나 내용을 추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업무 진행 현황을 파악하기가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실제 행사 전에 이제 활용하는 토픽들에서 실제로 행사를 준비하면서 나눴던 내용들을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마케팅이 전사에 이제 공유하는 내용 혹은 마케팅에서만 공유하는 내용으로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올리고 있고, 뭐 부스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뭐 마케팅 담당자 한 분이 가서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되고 있다. 뭐 심지어는 짐 내릴 곳은 동문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다 좀 잔디의 그 업무 주제별 대화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유용한 기능이 잔디 드라이브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잔디 안에 클라우드 드라이브, 그러니까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잔디에 이제 막 사진을 파일들을 올리다가도 이게 어느 정도의 좀 정리가 필요하다, 혹은 나중에도 굉장히 좀 편하게 정리된 뷰로 보고 싶다고 하실 때는 잔디 드라이브에 바로 좀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사, 뭐 참고자료, 제안서 등등 구분을 해서 좀 잔디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고 있고, 당연히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내가 원하는 어떤 플랫폼 인터넷만 접속이 되면 다 접근이 가능하고요. 물론 보안상 이 드라이브 자체의 뭐 공개, 비공개 설정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유용한 기능이 바로 스마트 검색 기능인데요.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통 이제 카톡이나 네이트온을 쓰시면 막 그 대화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파일이나 이미지들을 주고 받으실 텐데, 문제는 또 재요청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담당자분 혹은 이제 보스들이 꼭 이거 저번에 그때 줬던 거 다시 줘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굉장히 편하고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일의 형식별로 좀 구분을 해서 필터를 걸어서 찾으실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저렇게 이미지 파일로 필터를 걸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 그래서 지금 제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컨퍼런스라는 방 안에서 모든 멤버가 공유한 이미지라는 필터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잔디는 업무용 협업 툴이기 때문에 새로운 담당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뭐 새로 오신 분이 그 토픽, 업무 공간에 참여를 했을 때 이 이전의 모든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 카톡 같은 경우는 초대 이후 시점만 볼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업무의 이력, 정말 담당자가 갑자기 뭐 퇴사를 한 경우더라도 이 컨퍼런스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그 업무 공간에 들어감으로써 한마디로 인수인계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파일 필터 기능들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좀 더 원하는 자료를 빨리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꿀 기능은 바로 할 일 관리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팀에서 대시보드로 좀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의 좀 할 일인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할 일 관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할 일이라는 기능을 굉장히 활발하게 쓰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받은 메시지를 바로 할 일로 전환을 시켜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을 통해서 뭐 제목을 적고 설명, 그 관련 파일을 업로드하고 담당자를 정하실 수도 있고 기한 설정이나 알림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할 일 혹은 다른 매니저가 나한테 할 일이라고 지정해 준 일들이 할 일 목록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할 일을 관리하시기에는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행사 전에, 사실 행사 전이 가장 바쁘죠. 하지만 행사 중이나 행사 후에도 저희가 운영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네, 지금 이 순간도 행사 중이잖아요.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지금 뒤에서는 지금 엄청 바쁘십니다. 그래서 정말 행사 간에 뭐 돌출 상황, 돌발 상황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이슈들도 있고, 뭐 하다못해 점심시간 교대라던가, 그리고 마케팅 팀에서는 항상 뭐 행사가 진행이 되면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또 회사의 페이스북이나 SNS를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전시 부스 같은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고객이 이제 저희 잔디 기존 고객이 부스를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꼭 본인의 영업 담당자를 찾으세요. 저희 그 땡땡땡 매니저님 안 계신가요? 뭐 이럴 때 실시간으로도 대응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진행하는 명함 이벤트 관련 내용도 저희가 이 현장이라는 토픽을 통해서 행사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여드리는 예시처럼 저희가 행사 진행 중에도 저희 내부 이제 전사 토픽에도 이런, 그러니까 마케팅 팀에서 진행을 한다고 마케팅 팀원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우리 회사의 전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 본사는 이제 삼성동에 있고 코엑스에서 전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전체가 들어가 있는 토픽에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공유를 드리면 굉장히 많은 회사분들이 점심시간에 찾아오시더라고요. 최근에도 저희가 행사를 하나 했었는데 뭐 개발팀도 막 오시고 HR팀도 오시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료들도 이런 행사들을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고 고객들이 이렇게 우리를 방문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현장에서 좀 느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건 저희가 항상 보통 이제 전시 부스를 하면 이렇게 행사 이벤트를 또 현장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장 이벤트를 누가 뭐 당첨이 됐고 또 기록으로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잔디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행사 이제 이후인데요. 아무래도 행사를 잘 했으면 또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하고 이 행사를 내년에 또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행사를 하면 이제 리드 팔로업.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사에서 부스에 방문해 주셨거나 온라인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을 이제 이후에 팔로업 하는 것들을 세일즈와 이제 협업을 하면서 남겨주고 있고, 이벤트 당첨자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그리고 보통은 이제 행사와 관련해서 미디어사가 껴있는 경우는 이제 미디어 이후에 기사분을 팔로우하거나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항상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준비하거나 발송하는 부분까지 전부 행사 후 애프터라는 토픽에서 좀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실제 저희 예시인데요. 뭐 어떤 특정 행사에서 저희가 이틀간 약 300명이 부스를 방문했고, 리드 수집이 얼마나 됐고, 잔디 설치, 앱 설치가 얼마나 일어났다. 그 행사의 어떤 참석자 통계 같은 것들도 이렇게 공유를 함으로써 행사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잔디의 업무 공간, 다양한 업무 공간들을 마련을 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게 저희 회사가 어떻게 이 이벤트를 관리하는 또 비법이자 효율적인 스마트 워크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타 저희는 항상 좀 저희 조직 자체가 피드백을 받고 이제 공유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제가 어떤 행사가 끝나면 이 행사에 대해서 뭐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좀 마케팅뿐만 아니라 좀 영업에서 현장에서 이제 필드 영업을 하셨던 분들한테도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 행사가 다음 행사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잔디에 올려서 좀 피드백을 취합을 하고 다음 행사에서 개선점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토픽, 업무 공간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들에 대한 공통 효과는 당연히 이제 카톡이나 네이트온을 안 쓰기 때문에 공과사가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력 관리, 뭐 인수인계, 그러니까 데이터가 갑자기 담당자가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던 모든 데이터들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사실 잔디를 쓰시게 되는 고객들은 대부분 이제 내부 직원들과 협업을 할 때는 이메일을 거의 쓰시지 않는 것 같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버추얼 온라인 공간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회의 자체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감소하더라라는 게 실제 잔디를 쓴 고객사들의 공통적인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디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좀 여태까지 보여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좀 실제로 잔디의 고객사들이 잔디를 잘 활용을 해서 협업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 드릴 텐데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제죠. 근데 제가 여기 담당자 분이랑도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었는데, 실제로 잔디를 도입하시기 전에는 정말 카카오톡, 네이트온, 문자, 전화, 그리고 현장에 나가시면 아예 뭐 소통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잔디를 도입하고 나서는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토픽이 엄청 많으세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토픽이 이렇게 많아지면 오히려 뭐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토픽이 많냐, 목록이 너무 길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토픽이 많을수록 업무 효율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토픽이 많으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주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 주제가 구체적이라는 뜻은 내가 불필요한 알림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의 업무에 집중하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메신저로 일하면 계속 알림이 와서 너무 불편하다, 너무 오히려 내 업무의 흐름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전사 직원을 다 넣고 혹은 본부 직원을 다 넣고 그 하나의 대화방에서 모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토픽 혹은 주제별 대화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신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정말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만 좀 논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저는 꼭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또 우연치 않게 또 행사하면 이벤터스죠. 이벤터스도 잔디를 사실 사용하신 지 꽤 오래 되셨어요. 실제로 저희 고객 사례, 대표 고객 사례이시기도 한데요. 이벤터스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꿀팁들을 또 응모전을 통해서 저희한테 모아주셨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픽 정리 꿀팁 하나. 실제로 제보자까지 있어요. 브랜드팀, 차차님,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토픽들을 프로젝트 단위로 좀 업무 구분을 하신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토픽마다 어떻게 보면 급하거나 이제 본인이 PM 업무 관련 토픽은 중요 그룹에 이렇게 중요 그룹핑을 해놓고 추가를 해놓으시고,
뭐 우선순위 그 안에서의 또 우선순위는 저기 보이시는 별표, 그러니까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 그 폴더 안에서도 좀 상단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의 토픽의 우선순위를 정하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토픽 정리, 꿀팁 두 번째는 중요도가 높은 토픽은 폴더 안에 상위 배치하고 낮은 토픽은 다른 토픽에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토픽별로도 알림을 끄고 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도 내가 직접적으로 마케팅 팀원 같은 경우는 마케팅과 관련된 업무 주제별 대화방의 토픽은 다 이제 알림을 켜놓고 그 외의 토픽들은 알림을 꺼놓음으로써 내가 잔디가 계속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을 좀 시급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좀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굉장히 유용한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이나 업무 알림 정리도 이제 잔디로 이분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차차님과 리따님께서 잔디 커넥트를 활용을 해서 일정들을 받고 계시고 실제로 잔디는 이제 서드파티 앱들을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공유드렸던 트렐로뿐만 아니라 지라, 깃허브 혹은 구글 캘린더 이런 것들을 연동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오늘 일정,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8시에 구글 캘린더를 통해서 제 오늘의 일정을 요약해서 저한테 보내줘 라고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비서가 없지만 마치 버추얼 온라인 비서가 있는 것처럼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제 오늘 일정들 요약 정리를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좀 확인을 할 수 있고 좀 사전에 준비할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또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또 의사결정을 위해서 투표도 이벤터스는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행사 기획에 있어서 참석 여부 같은 것이나 아니면 수요 파악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터스 사실 얘기를 제가 좀 대신 드려봤는데 혹시 매니저님 네. 이벤터스 직원으로서 네. 혹시 어떻게 좀 더 잘 활용하고 계신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잔디를 맨날 쓰는데 저는 토픽 구분을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벤터스 멤버분들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일을 할 때 협업특 잘 쓰고 있는지 좀 자랑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 많이 제보가 들어왔고 팀마다 개인마다 정리하는 성향이 또 달랐고 토픽을 정말 잘게 쪼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터스에서도 이미 잔디를 잘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제가 좀 애정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투표였었던 것 같아요. 좀 익명으로 뭐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한을 정해놓고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많이 썼던 기능 같아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모티콘을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뭐 카카오톡이나 사내 메신저도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연동해서 스마트하게 일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기능들이 다 모여 있는 협업 툴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몇 년째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후기는 여기까지. 네. 네, 그래서 저희 그리고 부천국제영화제 그리고 또 이제 이벤터스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저희가 사례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뭐 저희가 30만 개 팀이 잔디를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뭐 잔디 블로그라고 검색하고 찾아 들어오시면 고객 활용 사례에서 이런 고객사가 실제로 이런 토픽 목록을 가지고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굉장히 요약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굉장히 더 활용 사례는 많으니까 잔디팀의 잔디 활용법이 궁금하시거나 오늘 잠깐 보여드렸지만 실제 트렐로 업무 협업 툴이죠. 트렐로의 활용법이 궁금하시면 실제 저희 마케팅 팀에서 트렐로로 업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이제 2가지 포스트를 오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 제목으로 검색하시거나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검색하시면 두 컨텐츠 모두 다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일단 준비한 스마트워크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따 또 그 실시간 Q&A 들어오는 거 보고 많이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 또 사회자님께서 셀렉트를 해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1부에서는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프로젝트 기획 및 어떻게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공통적으로 좀 인사이트를 전해드리자면, 어떤 토픽이 생성이 되어 있을 때 그 토픽을 나눠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 토픽을 많이 나누면 오히려 너무 자잘자잘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토픽에 대한 이야기들만 집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1부는 정리를 하고 다음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진 컨설턴트님께서 생산성을 높이는 프로젝트 기획 및 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와주는 시리얼의 전시진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방법, 그리고 기획을 하면서 생성되는 문서들을 작성하고 그 문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생산성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노션이라는 도구의 한국 사용자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션 본사에 공식 인증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3개의 토픽은 노션이랑 프로젝트 기획하는 방법, 그리고 그 노션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노션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노션은 올인원 워크스페이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온 도구입니다. 소프트웨어예요. 처음에 노션은 홈페이지를, 코딩 없이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생성이 된 소프트웨어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노션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메모, 일기장, 가계부, 포트폴리오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 블로그를 구축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용하다 보니 다양한 사례들이 나왔죠. 노션의 장점 중 하나가 실시간으로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그 장점을 이용해서 회사들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들을 시작으로 해서 실시간 협업 도구에서 회사들은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도 사용하시고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하고 고객을 관리하거나 매출을 관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회사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자료들을 노션에 저장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협업하는 방식으로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노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타트업인 소카도 노션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소카의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서 노션을 문서로, 지식 기반 데이터베이스 문서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당근마켓에서도 노션을 홈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 당근마켓은 노션이 국내에 많이 알려지기 전부터 이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외부에 잘 알려주고 있었고요. 저도 노션 페이스북 그룹에 있는 또는 네이버 카페에 있는 지식들을 모아서 위키 형태로 이렇게 소개 노하우나 채용 공고나 아니면 팁이나 템플릿, 사례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사람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노션이 조금 더 궁금해지셨다면 노션 페이스북 사용자 그룹이나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보시면 다들 즐겁게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방법이에요. 이미 기획자분들이시고 많은 행사를 기획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5년 정도 동안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자원봉사나 스태프로 활동을 했던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인턴 생활을 할 동안에도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했던 회사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요. 그때 제가 배웠던, 기획했던 방법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5W1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던 육하원칙의 단어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딱 육하원칙을 정해놓고 프로젝트를 기획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행사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행사의 뼈대가 되는 거죠. 이 육하원칙을 가지고 순서를 바꿔가면서 하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소개를 해드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육하원칙을 정해놓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 순서대로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무엇을은 바로 주제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행사를 어떤 주제로 행사를 기획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는 대상, 언제는 일시, 어디서는 장소, 왜는 기획 의도, 어떻게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행사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나머지 대상이든 일시든 장소든 다 정해지기 때문에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제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주제 및 아이템이 명확할 때, 그리고 주제가 불분명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아이템이 명확할 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와 또는 자사와 이호일 가이드라는 분이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어요. 아이템이 명확하죠. 이호일 가이드와 랜선 투어를 해보자라는 아이템이 명확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주제 선정을 위해서 넘어갑니다. 이호일 가이드는 어디에 강점이 있으신지, 이호일 가이드가 싱가포르 현지에 계신 분인가 봐요. 싱가포르 쪽에 정보가 많으신 분이야. 그리고 이호일 가이드와 싱가포르 랜선 투어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주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워딩을 다듬어서 이호일 가이드와 함께하는 지금 만나는 아세안 싱가포르 편, 이런 식으로 주제를 뽑아내는 거죠. 주제가 불분명할 때는 자료를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행사의 형태와 어울리는지, 팝업 스토어가 어울리는지, 웨비나나 세미나가 어울리는지, 아니면 소규모 인터뷰가 어울리는지, 우리 자사와 제품 그리고 서비스가 어떤 형태와 어울리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 키워드들을 수집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행사 형태는 뭐지? 아니면 어디 팝업스토어를 연다던가, 아니면 백화점에서 연다던가, 아니면 식당이나 레스토랑을 빌려서 연다던가,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지? 포스트 코로나, 블록체인, 재테크, 엔잡, 여러 키워드들이 수집이 될 거고,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우리 자사 제품은 포스트 코로나나 해외여행이라는 키워드와 하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잘 알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키워드가 선정이 되면 자료를 검색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랑 해외여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회사들이 어떤 행사를 오픈했는지, 어떤 행사를 개최했는지 자료를 조사해 보다가 이호일이라는 분이 눈에 띄었어요. 우리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호일이라는 분과 함께 만나 뵀더니 정말 우리랑 잘 맞으시는 분 같아서 주제를 선정하고 다듬어서 이호일 가이드와 함께하는 지금 만나는 아세안 싱가포르 편, 이런 식으로 주제를 먼저 뽑아내게 됩니다. 주제를 뽑아내면 이제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뽑아낸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우리 행사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요. 보통 대상이라고 하면 인구 통계학적 기준으로 해서 연령이나 성별,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행사에서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목적, 직업, 누구나를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ESS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또는 스타트업의 일원이 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30세 미만 예비 창업자 누구나, 이런 식으로 대상을 정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상을 정하시는 건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라는 단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행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과 오해가 생기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라는 단어가요. 행사 대상은 우리 행사의 주제나 내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좀 더 명확하고 뾰족하게 대상을 작성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행사에서도 행사 기획 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은 누구나라고 해서 좀 포괄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세미나, 컨퍼런스 등 크고 작은 온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하는 분, 협업 툴을 사용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분,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획자, 이런 식으로 좀 더 뾰족하고 명확하게 대상을 선정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 찾아와서 대상으로서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라고 작성을 한다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고 싶은 사람만 오는데, 그때 사진을 잘 찍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앱을 좀 잘 다루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아이폰을 처음 샀는데 아이폰에 대한 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인지, 전혀 좀 포괄적으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기획자라고 명확하게 대상을 지정해 주시면, 사진을 배우고 싶은 사람, 아이폰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업무 생산성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기획자가 우리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더 원하는 목적의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참여하시는 분도 자기가 원하는 목적의 내용을 얻어가실 수 있게 대상을 좀 더 뾰족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정해지면 일정을 정하는 건 쉬워요. 연령, 성별, 지역, 직업이 나오는데, 보통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기획자라고 하면 어떤 직업이 떠오르세요? 보통 저희는 직장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떠올라요. 근데 직장인도 좀 특이한 게, 개인 목적으로 오는 직장인과 회사의 목적으로 오는 직장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I를 활용해 바라보는 커머스 산업의 미래, 이런 식의 컨퍼런스나 세미나의 주제가 있다면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보내줄 수 있어요. 보통 뭐 4시에서 6시 정도? 그때 보내줄 수 있는데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이직 커리어 로드맵 설계하기 이런 식의 주제를 잡아버리면 회사에서는 절대 안 보내주죠. 이직에 관련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분들은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목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회사에서 보내주는 행사의 경우에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시작하는 걸로 행사 끝나고 바로 퇴근할 수 있게 개인 목적으로 하시는 거는 7시에서 8시 사이에 평일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시작할 수 있게 하면 직장인 분들이 많이 오실 거고요. 주부나 대학생, 다른 특정 직업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 직업 또는 해당 연령, 성별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는 시간대로 설정을 하시면 훨씬 편하게 일정을 설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정까지 설정을 하시고 나면 이제 장소를 설정하게 됩니다. 장소를 설정할 때 일정을 먼저 정하는 이유는 온라인이야 그냥 예약을 하면 되는데 오프라인일 경우에는 장소를 대관할 때 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정을 먼저 정하고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온라인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줌, 구글 밋, 웹엑스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 요즘에는 줌을 많이 사용하시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웹엑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온라인으로 만들 때 좀 알아두셔야 될 점은 참가 방법 안내하는 거를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타트업에 계시는 분들, IT를 워낙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줌이나 구글 웹엑스 아무 때나 들어오라고 링크만 전달해 두면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IT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할 때는 줌이나 웹엑스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참가 방법을 안내해주는 페이지, 파워포인트든 PDF든 아니면 노션이든 페이지를 상세하게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야 될 점이 정말 많아요. 대상과 일시도 있지만 그 외에 대중교통의 접근을 편의성이라든지 주차 편의성, 최대 수용 인원, 그리고 대관 가격, 장소의 특이점, 인테리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을 다 고려하고 최소 3개 정도 후보를 잡으신 다음에 대관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획 의도예요. 왜에 해당하는 분인데 이 왜 우리 행사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가? 참가자가 왜 내가 너희 행사에 참여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기획 의도 부분입니다. 기획 의도는 행사 참가 대상이 저희 행사에 참여할 때 왜 참여해야 되는지 설득하는 요소입니다. 이런 설득하는 요소들은 이벤터스 홈페이지에 많은 행사들이 들어있고 그 행사들의 레퍼런스들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기획 의도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넘어가는 파트가 바로 어떻게에 해당하는 파트인데 노션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노션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노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행사 기획 운영 관리 템플릿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템플릿을 통해서 이제 문서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템플릿은 당연히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릴 거고요. 페이지 맨 끝에 있으니까 이 발표 자료를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템플릿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왼쪽 끝에 맨 왼쪽에 보시면 행사 개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6화 원칙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진행을 할 것인지 몇 명을 부를 건지 참가비는 얼마인지 주최, 주관, 후원 이런 것들이 행사의 가장 뼈대에 있는 내용들을 옆에 박아뒀고요. 그 옆에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곳은 실제로 이 프로 기획러를 위한 스마트워크 비법이라는 행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페이지를 들어가서 맨 위에 스태프 1차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를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열고 들어가면 안에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고요.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기획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예산안을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문서들을 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할 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 담당자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다 내용을 볼 수 있고 댓글을 남겨서 피드백도 볼 수 있어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페이지를 외부에서 공유를 할 수 있고 내부에서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이 페이지 전체를 외부에 공유하게 되면 사내에서 쓰던 문서를 이제 보안이 걸린 문서들을 외부에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웹에서 공유라는 단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웹에서 공유라는 버튼을 누르면 회색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파란색 버튼 아래에 복사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 링크를 복사해서
외부에 누구에게 뭐 카톡이든 밴드든 잔디든 슬랙이든 어디든 링크를 전달해주면 그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다 볼 수 있어요. 보안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공유하는 페이지들은 조심해서 보안이 걸린 페이지들은 상당히 주의해서 복사를 해서 링크를 전달해 드려야 되고요. 웹에서 공유를 하지 않고 웹에서 공유 버튼을 누르지 않고 회색 버튼인 상태에서 바로 아래에 있는 사용자 이메일 그룹 또는 통합 버튼을 누르시면 사람들의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 동료들의 이메일을 입력하고 초대 버튼을 누르면 바로 아래에 밀크, 시즌전, 시리얼처럼 동료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을 초대하고 내부에서 협업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요 밀크, 시즌전, 시리얼이라는 세 명은 제 템플릿에서 계속 보게 될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네. 템플릿 홈에 있었던 행사 개요를 확대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주제, 대상, 장소, 일시, 그리고 참가비나 후원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죠. 여기는 행사 뼈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내용을 기억하라 라는 뜻에서 맨 앞에 항상 올려두었었고, 그 다음은 예산안을 쓰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2019년에 노션 세미나를 운영했을 때의 예산안을 비슷하게 그냥 숫자만 바꿔서 가지고 왔어요. 장소를 대관한다거나 발표자에 거마비를 준다거나 물, 다과, 굿즈나 명찰, 배너 주문하는 예산들을 써뒀고요. 지금 저는 아주 간단하게 금액만 써뒀는데 예상 금액을 써두고 그 옆에 실제 결제한 금액도 쓰고 결제자가 누구인지 또는 결제를 진행할 때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승인을 했는지 보류를 했는지 이런 탭들도 속성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합계라고 보면 8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참가비가 2만 원, 한 사람당 2만 원에 50명을 초대할 예정이다. 그래서 100만 원의 참가비가 나오고 금액은 8만 원이 남을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예산안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표가 아주 길다면 카테고리별로 구분해서 숫자들을 다 확인할 수도 있어요. 노션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한 번만 입력하면 여러 보기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고요. 담당자별로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또 보여드릴게요. 마스터 뷰라고 해서 제가 입력한 모든 할 일들, 행사에서 필요한 모든 할 일들을 이곳에 넣어왔어요. 순서는, 정렬 순서는 처음부터 기획했을 때부터 행사가 끝날 때 만족도 조사를 보내고 받고 결과 보고서를 입력하는 것까지 순서대로 쭉 입력을 해뒀고요. 맨 왼쪽에는 진행이 완료된 상황이죠. 그 다음은 기획했을 때 기획하는 파트에서 어떤 내용을 기획할 건지, 그 다음은 어떤 업무인지, 운영인지, 대외 협력인지, 마케팅인지, 디자인인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실제로 할 일 파트가 가장 어떤 업무들을 하는 건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감 기한이에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업무를 진행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써뒀습니다. 설명은 그냥 제가 이 템플릿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간단한 설명이라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넣어두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할 때는 맨 위에 이제 1차 회의인 거죠. 바로 개요를 작성하는 파트인데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요 네 가지를 최소한 이 네 가지를 가안이라도 작성을 해놓고 나오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회의 주제는 행사를 기획하는 거겠죠. 행사 개요의 파트가 아까 맨 앞에 있던 템플릿 맨 앞에 있던 행사 개요와 똑같은 모습인데 똑같은 모습이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던 블록과 지금 보시는 이 블록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 개요 처음에 짤 때 회의록을 처음 짤 때는 서울 종로에서 대관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맞게 종로가 대관이 안 됐어요. 강남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회의록에서 변경이 아니라 바깥에서 변경을 했으면 회의록에서도 변경이 돼야 돼요. 서로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겠죠. 어디는 강남이라 되어 있고 어디는 종로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나중에 참여하신 동료분이 아예 못 알아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동기화를 시켜놓고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회의록도 템플릿이 있어서 그 템플릿을 버튼만 한 번만 탁 누르면 제가 원하는 서식으로 그대로 뽑아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장소 후보 리스트업이에요. 온라인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밋, 줌, 웹엑스 이런 것들은 편하게 그냥 바로 링크만 전달해 드리면 되고요. IT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해당 플랫폼에 접속하는 방법만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오프라인일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라기보다는 고려할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템플릿을 만들어서 후보 3개를 놔두고 뭐 장소, 주소, 뭐 그리고 예약할 때 예약하는 방법, 전화, 뭐 가격, 그리고 그 안에서 설정하는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다 똑같이 템플릿 형태로 적어두고 이미지도 넣어두고 후보 3개 중에 가장 편리한 거,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템플릿도 다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발표자 모집과 발표 방향을 조율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보통 그 일시 정도 정해놓고 나면 연사를 모집하게 되는데 연사는 빠르게 모집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사의 일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사 일정에 맞추려면 연사를 최대한 빠르게 컨택을 하고 연사와 발표 방향을 꼭 조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사가 뭐 똑같은 생산성 전문가라고 연사를 불렀는데 우리 행사의 주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업무 생산성인데 연사는 PC를 활용한 업무 생산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사의 기획 의도와 배경 같은 것들을 꼭 설명을 해드리고 원하는 발표 방향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연사까지 모셔봤으면 타임테이블을 작성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타임테이블은 이 기획 페이지에 있는 행사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내용입니다. 12시 반에 행사를 시작하고 입장을 받고 몇 시부터 안내를 전달할 건지, 언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건지, 누가 몇 시에 발표를 할 거고, 언제 어떤 순서로 발표를 할 건지 순서를 한번 정해보는 거죠. 이때 시간이 좀 밀리면 밀리는 대로, 당겨지면 당겨지는 대로 우리가 시간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꼭 정해두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도 노션 페이지에 다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안에 데이터만 지우시고 그대로 입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 안내 페이지를 작성을 해야죠. 이벤터스를 이용하신다면 디자인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디자이너 분에게 그냥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디자인은 알아서 잘 나올 리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 분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쇼미더머니에 꽂혀서 쇼미더머니를 매일 보고 있어요. 우리의 행사 주제는 프로 기획러를 위한 스마트워크 비법인데 디자이너분이 쇼미더머니에 꽂혀서 쇼미더머니 로고를 받고 프로 기획러를 위한 스마트워크 비법이래요. 이렇게 되면 우리 행사의 컨셉과 맞지 않죠. 그래서 디자이너분께 행사를 요청하실 때는 꼭 컨셉과 주제를 정하고 레퍼런스들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기획 의도와 배경을 잘 설명한 상태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굿즈를 주문하거나 다과를 주문하거나 또는 현장에 답사를 가거나 여러 할 일들이 있는데 그 할 일들은 이 템플릿 내에서 순서대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진행 상황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셨다시피 노션의 장점 중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한 번만 입력해두면 여러 보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노션 페이지 하나에 넣어두는 거고요. 클릭만 하면 모든 데이터를 찾을 수 있어요. 각 할 일별로, 진행 상황별로, 업무별로, 담당자별로 이렇게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제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인프로그레스는 중간에 지금 하고 있는 일, 끝에는 완료된 일, 이렇게 순서대로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담당자별로 볼 수 있어요. 시리얼이란 담당자가 어떤 일을 맡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위크란 담당자는 뭘 하고, 시즌전이라는 담당자는 어떤 일을 맡았는지 담당자별로 업무를 볼 수 있고, 담당자별로 진행 상황을 같이 크로스해서 볼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행 상황, 맨 왼쪽에는 앞으로 해야 할 일, 중간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 마지막에는 완료된 일 중에서 시리얼이라는 담당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완료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밀크라는 담당자도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완료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다른 담당자들도 다 볼 수 있고요. 이름 옆에, 시리얼이란 이름 아이콘 옆에 왼쪽에 삼각형을 누르시면 내용을 접었다 열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별로 볼 수 있어요. 아까 기획, 운영, 디자인, 대외 협력, 마케팅 이런 부분의 업무별로 제가 임의로 구분을 해뒀는데
운영 파트에서는 어떤 일을 진행 중이고 대외 협력 파트에서는 어떤 일을 진행 중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마지막은 마감 기한별로 이렇게 일정과 할 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며칠부터 며칠에 완료되어야 되는지, 어떤 업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담당자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 업무를 마감해야 하는지를 타임라인 형태, 간트 차트 형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성을 다 합쳐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QR코드를 작성하셔도 되고요.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QR코드를 찍으셔도 되고요. QR코드 밑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시면 해당 템플릿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찍거나 링크에 접속을 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그 달러 표시, 숫자가 적혀있는 달러 표시가 있는데 거기에 숫자 0을 입력하시고 I want this 버튼을 누르시면 템플릿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숫자 0만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1 이상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1 이상 입력하시면 저한테 후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왼쪽 끝에 이벤트 프로세싱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제 이름 전 시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 시즌이라는 제 이름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노션 템플릿들을 모두 다 리스트로 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템플릿들을 다 모아뒀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나중에 다 이벤터스 측에서 링크를 다 보내드릴 예정이라서 혹시나 놓친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링크를 찍지를 못했거나 링크를 찾지 못하신다면 땡스레터 같은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기획이랑 운영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은 어떤 건지, 노션은 또 어떻게 활용해서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 원칙들을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발표를 이어서 듣다 보니까 저도 좀 프로젝트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잔디에서는 뭔가 아이디어를 교환을 하고 뭐 투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의사결정을 할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또 노티 같은 알람을 많이 한다면, 노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예전에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처럼 문서로 계속 정리를 하고 버전 2, 버전 3 계속 뭔가 덮어졌어야 됐던 문서들을 실시간으로 좀 업데이트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같이 저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의 강연이 어떻게 보니까 맥락이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발표 들으시는 호스트 분들도 협업 툴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행사 아니면 우리 회사에 적합한 협업 툴은 어떤 것이고 더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들이 중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공유해 주신 템플릿에 대한 질문을 실시간 채팅방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보기 안내를 드리면서 땡스레터 이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곳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연하는 동안에 채팅도 많이 나눠주시고 그리고 질문도 올려주셨는데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세션에서 나는 레이턴시 없이 좀 즐겨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웹RTC 버튼 눌러가지고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선택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토픽 정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사님을 찝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토픽이 한 10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정리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토픽이 이제 공개 토픽과 비공개 토픽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생성을 하실 때. 근데 공개 토픽은 제가 나중에 나오더라도 사실 그 토픽을 만든 사람이 지우지 않는 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픈 채팅처럼.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갔다가 나중에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비공개 토픽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아카이브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아카이브 폴더에다가 끝난 프로젝트들은 토픽을 다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어차피 그 프로젝트가 끝났기 때문에 그 토픽에 알림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토픽을 폴더 안에 넣어놓고 그냥 폴더를 닫아 놓으면 실제 토픽 리스트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전시진 컨설턴트님께 드릴 질문인데 저희가 사전 질문도 받았었거든요. 오늘 그 발표 자료를 보았을 때 기획과 그리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되게 세밀하게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성공적인 기획을 위해서 준비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더 정리를 한다면 기획을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이게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주제를 선정하는 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지금은 저희는 프로기획러를 위한 스마트워크 비법이라고 하지만 이 단어가 이렇게 워딩이 예쁘게 나오지 않고 그냥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워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뭐 꾸미지 않는 단어들, 주제가 재미없는 주제를 이용한다면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준비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주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반응을 할 것인가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도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인데요. 개인이나 프리랜서가 협업 툴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1인인 경우에 특히 외부 파트너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꿀팁을 알려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협업 툴이라고 하면 보통 사내 직원들만 소통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외부인과 소통을 할 때는 문자나 전화 그리고 좀 사생활을 피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을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외부 파트너들과 소통하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이사님 그리고 컨설턴트님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잔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원이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토픽이 구체화돼서 많으면 많을수록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이라던가 굉장히 작은 단위의 조직들도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일반 메신저죠. 뭐 카톡을 쓰시는 경우에는 어떤 주제별로 대화방 세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결국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자료가 날아가거나 그러니까 내가 카톡방에서 공유한 자료들 특히나 외부 프리랜서로 활동을 중이시라면 외부와 소통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료들이 다 날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토픽으로 만들어 놓고 좀 그러니까 기록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개인으로 쓰실 때는 꼭 유료 플랜을 쓰시지 않아도 사실 무료에서도 저희가 웬만한 기능과 적정 용량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무료에서 써보시다가 나중에 또 유료 플랜의 더 상위 버전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컨설턴트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노션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일단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이자 프리랜서이자 1인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노션을 사용할 때 뭐 제 개인적인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할 일, 모든 기획 문서 이런 것들 다 노션에 저장을 해놓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같이 얘기를 할 때도 뭐 클라이언트가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강의나 컨설팅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클라이언트를 제 노션 페이지에 초대해서 제가 이런 내용의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뭐 피드백을 해주세요. 또는 뭐 한번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하기도 하고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는 상황일 때는 노션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전달해 드린 다음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노션 자체에 바로 수정을 하거나 또는 뭐 그 클라이언트를 초대해서 클라이언트를 소환한 다음에 여기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1인 기업가이기도 한데 활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질문을 재밌게 환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깔끔하게 정리 잘하는 것 같은데 MBTI 혹시 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뒷자리가 P인데 두 분 끝자리 J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사교적인 외교관 저랑 비슷하신 네, 것 같은데? 이더라고요. 그럼 정리 평소에 잘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정리벽이죠. 정리병이 있으시군요. 네. 그게 뭐예요? 사교적인 외교관이 영어가 뭐예요? 제 기억에 E는 확실하고요. 네. ENTJ? 그러면 끝에가 J이셨나 봐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혹시 컨설턴트님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는 ESTJ입니다. 10년 넘게 ESTJ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두 분과 달리 ENFP여서 좀 왔다 갔다
협업줄 왔다 갔다 좀 써가지고 좀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한 스타일이긴 한데, 네, 좀 재밌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저같이 P 같은 스타일도 협업줄 잘 사용하면은 업무 스마트하게 잘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후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화이팅. 합니다. 네, 화이팅. 그리고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주신 분 중에 놀고 싶은 옥수수님께서 왜 가벼운 질문만 뽑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오늘 스마트 워크 비법으로 두 가지의 협업 툴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행사 기획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뭐 UI, UX적인 부분을 질문을 하신다거나 뭐 개선 사항을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 이 행사 주제보다는 서비스 소개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주신 의견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두 연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강의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웨비나나 강연 시간이나 Q&A 시간이 꼭 있을 거니까 그때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기능에 대한 질문 한 개씩은 꼭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네, 노션은 사진만 나열했을 때 텍스트 치는 공간이 자동으로 안 만들어지는 게 불편한데 이거 어떻게 해결 안 되나요? 좀 해결책을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진만 나열했을 때 텍스트 치는 공간이 자동으로 안 만들어지는 게 매우 불편해요. 저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노션을 썼을 때 사진을 올린 다음에 밑에다가 바로 커서를 놓고 글을 쓰고 싶은데 그 커서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우. 혹시 어떤. 이해했어요. 이해하셨어요. 일단 방법 자체는 사진을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 바로 밑에 텍스트가 만들어지고요. 저는 습관적으로 문서를 만들었을 때 빈칸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요. 아예 처음부터 엔터를 치면은 빈 텍스트가 블럭이 만들어지니까 그냥 여러 개를 처음부터 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문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에 빈칸을 지우는 형태로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빈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진을 아무리 나열을 하거나 밑에 넣어도 편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꿀팁으로는 엔터를 좀 치고 여유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사진을 넣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엔 잔디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두 가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잔디 커넥트 기능 잘 활용하고 있어요. 아직 기능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업데이트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있습니다. 일단 잔디 커넥트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3자,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할 수가 있어요. 커넥트나 뭐 구글 캘린더, 드랍박스 같은 연동을 할 수 있는 게 잔디 커넥트라는 기능인데요. 실제로 잔디 커넥트 기능의 하단에 가시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뭐 더 연동이 됐으면 하는 것들을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설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로드맵에 그 추가 연동하고 싶은 앱들을 이제 수요가 많은 걸 우선순위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업데이트 계획까지 저희 이벤터스 웨비나에서 한번 들어봤던 시간입니다. 잔디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질문 올려주셨는데 하나 더 드려봐도 될까요? 네. 잔디는 카카오톡과 달리 아직 다른 사이트와 연동이 잘 안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거 해결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다른 사이트와 연동. 그 카카오톡에 공유하기 기능이 있잖아요. 외부 공유 기능인 것 같은데 그걸 말씀 주시는 걸까요? 일단 외부 공용을 아까 노션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링크로 외부 공용을 하는 거는 기능으로 실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에 올라간 문서를 웹에서 마치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공유하는 것처럼 하실 수가 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일반 사이트보다는 저희 기업용으로 B2B로 보통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기업의 사이트도 연동을 하지만 보통은 그룹의 전자결제라던가 ERP라던가 이런 기업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레가시 시스템과의 연동을 실제로 잔디 커넥트 안에 있는 웹훅을 통해서 알림을 주고 받는다던가 우리가 알림을 잔디에서 보낸다거나 하는 역할들을 조금 더 주요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션에 대한 질문도 제가 컨설턴트님께 이게 드려서 답변이 가능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해야 좀 더 다양하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노션은 폰트, 컬러, 크기 등의 다양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는 사실 컨설턴트님께 하실 의견은 아니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부 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외부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노션이랑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노션의 팬들이 만든 외부 서비스들이 있어요. 국내에는 우피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해외에는 슈퍼소나 뭐 다른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서비스를 노션과 연동을 하시면 폰트 컬러, 크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 기본 노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고 짧게 답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거는 잔디나 노션에 대한 이야기 말고 저희가 일잘러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런 맥락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이해한 바가 다른 경우 이를 좀 설득하기 위해서 두 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팀원들의 의견을 다 우선 들어보거든요. 들어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찬반처럼 진행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대한 다 녹일 수 있도록 해보고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지만. 근데 좀 일치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스타일인지 궁금합니다.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질문인 네, 것 그렇죠. 같은데. 늘 어려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경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좀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그러니까 결국에 잔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 실시간 소통과 공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시간 소통과 공유가 잘 되면 결국에 이제 이런 경우들이 또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한 뭐 배경이라던가 이거를 우리가 왜 할 거고 그리고 각자가 좀 리서치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 공유를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뭐 회의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각자가 조사한 부분을 뭐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의견을 조율을 하게 되면 그리고 좀 많이 이제 또 종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이해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을 많이 거치는 것 같고요. 항상 이 사전에 어떤 정보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오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협업 툴로 소통을 하던 회의로 소통을 하던 간에 좀 대화로 많이 하는 게 어느 정도 필수 요소인데 대신 좀 피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 데이터로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컨설턴트님께서는 혹시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아니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한 주장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목적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의견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의 목적을 먼저 설정을 하고 이제 A라는 의견과 B라는 의견이 있으면 어느 의견이 더 우리의 일에 더 맞는 건지 더 적합한지 우리에게 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또는 일이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지를 의견을 통해서 서로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게 너무 전쟁처럼 치달을 때는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이 또는 제 의견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냥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네.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지만 그 목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일이 되게 하는 거니까. 네, 그 일이 되게 하는 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팀과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꼭 추진을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두 일잘러 분들이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았는데요. 끝까지 질문 남겨주시고 그리고 대답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어서 경품 추첨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경품 추첨 버튼을 누르시면 짧은 설문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운의 번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경품 추첨에 들어가셔서 설문에 응답을 해주세요. 오늘 뭐 강연에 대한 후기라든지 아니면
이벤터스 서비스를 썼을 때의 만족도라든지 기타 다음 강연에는 어떤 강연을 듣고 싶어요 라는 의견 남겨주시면 되고 설문이 한 6개 정도 되기 때문에 하시는 동안 두 분과 잠시 스몰 토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질문 중에 잔디 사용 방법이나 뭐 활용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거 뭐 개선해주세요. 되게 서비스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신 건 노션에 대한 관심도 엄청 높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렇게 노션이나 아니면 일잘러들을 위한 좀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실제로 저희 여러 가지 웨비나나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크게는 이제 처음에 아까 발표 자료에서 공유드렸던 이제 일잘러 웨비나 같은 경우는 어떤 툴에 대한 활용법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처럼 이제 일잘러 분들을 모시고 실제로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더 효율적으로 혹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웨비나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잔디 유튜브에서 잔디나 JNDI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잔디 채널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안에 각 뭐 고객사 사례도 있고 저희 사례도 있고 실제로 한 30분 정도 잔디를 초급과 고급 과정으로 나눠서 좀 잔디 이해하기라는 또 웨비나가 언제든지 리플레이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저희 잔디 유튜브 구독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인터랙션 기능 하단에 보시면 더 스마트하게 일하기라는 세션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뭐 노션 아니면 그 잔디에 대한 유튜브를 타고 들어가셔서 구독할 수 있게끔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전시진 컨설턴트님께서도 네, 혹시 준비하고 계신 거나 나는 노션을 더 알고 싶다 하는 분들께 전해드릴 만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업에게 강의랑 컨설팅 이런 걸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들으실 수 있는 건 제 유튜브랑 그리고 나중에 보여드릴 그 이벤트 상품으로 드리는 그 온라인 강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기초 완전 노션에 처음부터 회원 가입하고 뭐 가격 얼마인지 알아보고 블ог 만들고 이런 기초 수준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제 유튜브에는 노션을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활용 사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팁들을 알아봐야 되는지 라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본인의 난이도에 맞춰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를 보셔도 됩니다. 유튜브는 뭐 시리얼 노션 아니면 뭐 시리얼 전시진 뭐 이렇게 치시면 제 시리얼이라는 유튜브가 나와서 거기서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꿀팁 그리고 그 구독에 대한 정보 안내해 드렸는데요. 링크 타셔서 한번 구독 꼭 눌러보시고 다른 일잘러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노션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는지 우리 기업은 컨설팅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익한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경품 추첨 지금 100명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경품 추첨 누르셔서 짧은 사전 응답 해주시고 나만의 번호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경품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품은 저희 이벤터스에서 준비한 솔루션 사용비용 50만원권 2장이에요. 이 솔루션 사용비용은 오늘처럼 뭐 웨비나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할 때 참가자의 소통을 이루는 그 인터랙션 기능들이라든지 여러 솔루션을 이용하실 때 쓸 수 있는 이용권인데요. 행사 준비하고 계신 기획자분들은 꼭 당첨되셔서 유익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품은 제가 태블릿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시작! 오. 오. 네, 지금 2번 참가자분이 당첨이 되었는데 저기 화면에서는 지금 뜨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매니저님이 다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 자, 당첨번호는 2번이었습니다. 2번 참가자분께는 행사 종료 후에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가 나갈 예정이니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첨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 시작! 된다. 네, 잘 되고 있죠? 몇 번이 당첨되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2번이었는데 바로 3번 참가자님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경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양진호 이사님께서 후원해 주신 잔디 유료 플랜 30% 할인권 2장입니다. 오늘 잔디 유저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기업에 정말 살림살이 보탬이 될 수 있는 할인권 준비해 주셨는데 이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세로 고침 한번 해 주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잔디 저희가 이제 무료 플랜이랑 유료 플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료 플랜은 SMB 많이 사용하시는 프리미엄과 이제 중견 혹은 더 대기업들 많이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있고요. 플랜에 상관없이 유료 플랜 30% 할인을 제공해드리는 할인권입니다. 추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분이고요. 첫 번째 추첨 시작. 네, 룰렛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34번. 네, 34번 참가자님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한 분 더 뽑아볼까요? 네, 두 번째 추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께서 당첨이 되실지. 100번대가 드디어 나왔어요. 와, 107번 참가자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도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 경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료 수강권이고 더 알고 싶은 분들이 많으셨는지 관심도 많더라고요. 자, 스마트한 업무와 일상 정리의 시작 노션 무료 수강권 2장 준비되어 있는데 이 경품도 후원해주신 컨설턴트님께서 직접 2번 추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완전 기초 수준이기 때문에 노션을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은 내용을 봐도 그냥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솔직하신데요? 그래서 완전 노션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이 이걸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탐납니다. 막 이렇게 시작해볼게요. 얘기하시네요. 추첨 시작. 네, 과연 주인공은 누구실지. 와, 딱 100번 당첨되셨어요. 100번 좋아요. 참가자분 축하드립니다. 와, 이제 마지막 경품만 남겨두고 있네요. 마지막 한 장도 추첨 부탁드릴게요. 추첨 시작. 네, 이번에는 초반 끝과 중간 번호인 51번 참가자분 축하드립니다. 추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것들 꼭 쓰셔서 앞으로 더 스마트하게 일하시는 기획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경품 추첨까지 숨가쁘게 달려와 보았는데요. 오늘 강연 진행해주신 두 분의 참여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님부터 어떠셨는지, 그리고 오늘 들으셨던 분들이 이 강의를 끝나고 꼭 가져갔으면 좋겠는 점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 기획론을 위한 스마트워크 비법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오늘 협업 툴을 이제 기존에 알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오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협업 툴이 노션도 그렇고 잔디도 그렇지만 사실 회사 전체에 내가 제안을 해야 되나? 이런 부담을 안 가져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나와 그냥 우리 부서 혹은 내 동료들 몇 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을 시작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사용을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정말 개인용 카톡이나 네이톤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업무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고 하면 그걸 진짜 실제 예시를 갖고 좀 더 부서장님이나 혹은 조직장님한테 좀 제안을, 그러니까 실제로 바텀업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게 손쉬운 협업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거를 우리 회사에 어떻게 도입시키지라는 고민을 하시기 이전에 무료 플랜에서 작은 단위로 먼저 TF가 좀 사용을 해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곳곳에 잔디를 심는 식목일 같은 날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잔디뿐만 아니라 사실 이벤터스 저희 고객을 만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노션의 어떤 활용 사례들을 보면서 더 스마트워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잔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는 다른 웨비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컨설턴트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강의나 컨설팅 같은 거 할 때는 협업 툴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막 사용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해나 하면 저는
잔디도 그렇고 노션도 그렇고 다른 협업 도구도 그렇고 템플릿이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그 사례들을 똑같이 따라 하시라고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특히 잔디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사례들이 그 토픽별로 다 들어있거든요. 저도 만들어 본 적이 있지만 그 사례들을 토픽별로 다 이제 이름이 다 들어있어서 그냥 그걸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 돼요. 자, 노션도 제가 만든 템플릿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 페이스북 그룹이나 네이버 카페나 뭐 제 유튜브나 다른 사람의 유튜브나 똑같이 만들어서 템플릿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무료로. 우리나라는 아직 유료 템플릿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냥 글자만 바꿔서 이름이 뭐 홍길동이 아니라 전시진으로 이름만 바꿔서 사용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좋은 생산성을 훨씬 높이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 중에 템플릿을 나눠드리는 게 있었는데 템플릿을 못 가져가신 분들은 이 행사가 끝나면 제가 브런치에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에 글로 써둔 게 발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브런치에 들어오셔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제가 브런치에 쓴 글이 오늘 행사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작성을 해서 요약하는 내용들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템플릿을 다운받는 링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저에 관련된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저에 관련된 링크들 다 있을 거고요. 거기를 그 글을 살펴보시면 오늘 행사 내용을 뭐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 내용을 글로 읽으셔도 되고 다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브런치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소감 들어보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이게 좋은 건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이걸 쓰게 하지? 라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모르플랜으로 소규모로라도 바텀업으로 점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전파하는 주체가 나부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요새 뭐 블로그나 저희가 진행하는 웨비나 같이 레퍼런스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라하면서 조금 더 스마트한 일잘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마무리 인사까지 이렇게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강연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강연 보면서 전시진 컨설턴트님 공유해 주시는 뭐 브런치 글도 같이 보시면 더 학습력이 쏙쏙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주 초에 다시 보기 및 요약집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메일을 받으신 후 7일 동안 다시 보기를 이용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템플릿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터스에서 행사 개설과 참가자 모집은 무료라는 사실 이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행사 개설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무료인 게 있고 유료인 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수익을 창출을 해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참가자를 무료로 모집을 하면서 행사를 개설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체험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인터랙션 기능이나 웨비나 기능들을 우리 행사에 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이용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행사 순서가 마무리되었는데요. 다음 달은 12월이죠. 2021년 마지막 이벤터스 웨비나가 진행이 됩니다. 호스트 분들을 위해서 재밌고 유익한 요소들만 똘똘 뭉쳐서 기획을 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11월 이벤터스 웨비나 라이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이벤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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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세계관 구축을 주제로 브랜딩과 세일즈 달성을 위한 세계관의 중요성 그리고 구축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행사가 어떤 세계관, 어떤 의미, 어떤 세상에 기여를 하고 어떤 비즈니스의 성장에 기여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계단을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셨으면 좋겠다. 플러스 원어원에서 했던 크리콘이라는 행사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저의 약간 키워드가 되는 문장을 좀 뽑아봤어요.
왜와 대상만 잘 정리하면 기획은 끝난다. 강연 중간중간 궁금한 사항 생기시면 질의응답 누르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나는 참가자들과 내 경험담이나 인사이트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 버튼을 눌러서 자유롭게 소통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행사가 잘 끝난 게 맞아? 라고 고민하시는 기획자분들도 분명 많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그 구성 자체가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진 않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바로 경품 추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품은 이벤터스 카테고리 배너 이용권 2장입니다.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추첨 시작. 네, 10번째부터 13번 상을 축하드립니다. 선물을 좀 할게요. 행사 함께하는 모두입니다. 이벤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이브리드 되게 좋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기 되게 부담스러운데 온라인으로 하면은 관객 반응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에너지가 더 많이 드는데 하이브리드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관객 반응도 보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이 하이브리드로 하는 형태가 대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배치를 잘 해주셨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을 되게 크게 그리고 명확하게 누가 누구한테 질문했는지 알 수가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발표를 하는 입장으로서 그 레이아웃이 좀 보기 편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질문을 하는데 조금 더 답변을 잘 할 수 있었어요.